다 너 때문이야. 내가 우리 아들을 꼬셔서 이렇게 만든 거지.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예비 시어머니의 발이 임신 7개월 예비 며느리의 배를 정확히 가격했죠. 둔탁한 소리와 함께 쓰러진 딸을 본 엄마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15분 드릴게요. 15분 안에 무릎 꿇고 사과하지 않으면 당신네 집안 완전히 끝장낼 겁니다.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이야기 시작합니다. 서울 여의도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고급 레스토랑. 2024년 5월 18일 토요일 오후 3시. 두 가족이 마주 앉은 순간부터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한쪽 테이블에는 화려한 명품으로 치장한 중년 부부와 젊은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태식 대표는 올해 56세로 부동산 개발업계에서 20년 넘게 일한 사업가였습니다. 회색 양복은 고급 맞춤 정장이었고 손목의 시계는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명품이었죠. 그의 얼굴에는 성공한 사업가 특유의 자신감과 오만함이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옆에 앉은 은미는 53세. 약사 집안 출신으로 자부심이 대단한 여성이었어요. 진주 목걸이와 다이아몬드 귀걸이가 조명 아래서 반짝였고 그녀의 눈에는 상대를 평가하려는 날카로운 빛이 번뜩였습니다.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맹금류처럼 차갑고 계산적이었죠. 그들의 외아들 오민주는 30세. 고려대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대기업 건설사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엔 당당한 모습이지만 부모님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는 아들이었어요. 맞은편에는 훨씬 소박한 차림의 두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지우는 26세의 평범한 간호사였어요. 지방 국립대 간호학과를 졸업한 그녀는 임신 7개월째로 배가 불룩 나와 있었습니다. 연한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은 그녀의 얼굴에는 긴장과 불안이 가득했지만 그 속에서도 곧 태어날 아기를 향한 모성애가 빛나고 있었어요. 가끔씩 배를 쓰다듬는 그녀의 손길은 무한한 사랑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 선자은 50세로 홍대 근처 작은 골목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수수한 외모에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자세히 보면 그 눈빛 깊은 곳에는 무언가 알 수 없는 그림자가 숨어 있었어요. 마치 깊은 호수 밑바닥에 가라앉은 비밀처럼. 지우 어머니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 영광이에요. 선자가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자세히 들으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마치 무언가를 간신히 억누르고 있는 것 같았죠. 은미가 선자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 시선은 마치 물건을 평가하듯 차갑고 냉정했어요. 브랜드도 알 수 없는 평범한 정장, 낡은 가방, 저렴한 액세서리. 은미의 눈에는 노골적인 경멸이 담겨 있었습니다. 코끝이 미세하게 실룩거렸고 입꼬리는 비웃음으로 일그러졌죠. 아, 네. 그런데 따님 아버지는 안 오셨나요? 간단한 질문이었지만 그 속에는 독침 같은 가시가 숨어 있었습니다. 남편도 없는 불완전한 가정이라는 무언의 비난이 담겨 있었죠. 지우 아버지는 6년 전에 하늘나라로. 선자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그 순간 은미의 입꼬리가 승리감으로 비틀어졌어요. 미망인에다가 카페 운영. 자신들과는 격이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태식이 헛기침을 했습니다. 그 헛기침에는 불편함과 짜증이 뒤섞여 있었어요. 그는 시계를 슬쩍 확인했습니다. 이런 하찮은 사람들과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다는 듯이. 그런데 카페는 어디쯤에서 운영하시나요? 겉으로는 관심 있는 척했지만 사실은 상대방의 수준을 가늠하려는 질문이었습니다. 홍대 근처 작은 골목에서 하고 있어요. 벌써 15년이 넘었네요. 선자가 대답하자 그 순간 분위기가 얼음장처럼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침묵이 무겁게 가라앉았죠. 은미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독사의 쉿소리처럼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골목 카페요? 청담동 유명 카페 정도는 되는 줄 알았는데 그 말에는 감히 그런 수준으로 우리 집안에
들어오려 하다니라는 경멸이 가득했습니다. 천자의 눈가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30년 전의 기억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죠. 똑같은 경멸, 똑같은 무시. 하지만 여전히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 미소 뒤에 숨겨진 30년의 인내가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지만 아직은 참을 수 있었어요. 저도 가끔 청담동에 가서 트렌드를 배워오곤 해요. 천자의 대답은 겸손했지만 은미에게는 주제넘은 허세로 들렸습니다. 지우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이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어머니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낀 지우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딸은 알고 있었어요. 평생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어머니가 지금 얼마나 큰 모욕을 참고 있는지를. 태식이 본격적으로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먹잇감을 발견한 하이에나 같은 빛이 번뜩였죠. 그래서 예단은 얼마나 준비하셨나요? 혼수는요? 질문이라기보다는 신문에 가까웠습니다. 마치 죄인을 재판하는 판사처럼 거만했어요. 저희는 형편에 맞게 소박하게. 천자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소박하게요? 은미의 목소리가 유리 조각처럼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사냥감을 조롱하는 포식자의 즐거움이 번뜩였죠. 우리 민준이가 누군데 소박하게요? 고려대 나와서 대기업 다니는 애예요. 친구들은 다들 예단으로 최소 3천만 원은 받았다고 하던데요. 그것도 현금으로요. 그녀의 말투는 점점 더 공격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혼수도 최소한 강남에 20평대 아파트는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요즘 시세가 얼마인지 아세요? 7억은 기본이에요. 기본. 태식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천자의 가슴에 못을 박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고 손은 더욱 차가워졌죠. 지우가 견디다 못해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어머니를 지키려는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뱃속의 아기도 엄마의 감정을 느끼는 듯 꿈틀거렸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저희는 서로 사랑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꼭 그런 물질적인 것들이 사랑으로 밥 먹고 살 수 있나요? 애도 있는데. 그녀의 시선이 지우의 볼록한 배로 향했습니다. 그 시선은 마치 더러운 것을 보는 듯한 혐오와 경멸로 가득했어요. 지우는 본능적으로 배를 감쌌습니다. 마치 아기를 보호하려는 것처럼. 그나저나 혼전 임신이라니 우리 집안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요. 정말 천박하고 저속해요. 지우의 얼굴이 화끈하게 달아올랐습니다. 수치심과 분노가 동시에 치밀어 올랐죠. 눈가에 눈물이 맺혔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뱃속의 아기가 마치 어머니의 감정을 느끼는 듯 발로 찼어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진심으로 사랑해서 대체 부끄러운 줄도 모르나요? 은미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도끼가 가득했고 눈에는 살기가 번뜩였죠.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5성개발 외아들이 혼전 임신한 여자와 결혼한다고. 그것도 시골 출신, 돈도 없는 천한 집안 딸과.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요? 천한 집안이라는 말이 선자의 가슴을 예리한 칼처럼 후볐습니다. 30년 전 똑같은 말을 들었던 그날의 기억이 쓰나미처럼 밀려왔죠. 그때의 치욕, 그때의 분노, 그때의 절망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녀의 손이 주먹으로 꽉 쥐어졌고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어요. 태식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한숨에는 경멸과 실망이 가득했죠. 솔직히 우리가 생각했던 며느리감과는 너무 달라서요. 학벌도 그렇고 집안도 그렇고 재산도 그렇고 아무것도 맞는 게 없어요. 오민준이 화가 나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고 주먹을 꽉 쥐고 있었죠. 아버지, 그런 말씀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지우는 좋은 사람이에요. 너는 조용히 있어. 태식의 호통이 천둥처럼 떨어졌습니다. 그 호통에는 아들을 짓누르는 절대적인 권위가 담겨 있었죠. 어른들 이야기하는데 왜 끼어들어? 내가 철이 없어서 이런 여자한테 홀려서 정신을 못 차리는 거야. 홀렸다고요? 지우의 목소리가 깨진 유리처럼 날카롭게 떨렸습니다.
충격과 모욕감에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죠.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천자가 딸의 떨리는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속에서 30년 동안 억눌렀던 분노의 용암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제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우는 정말 착하고 좋은 아이예요. 민준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착하고 좋은 게 밥 먹여주나요? 세상이 얼마나 냉정한데 사랑 타령이나 하고 있어요. 은미가 가차없이 말을 잘랐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잔인한 즐거움이 번뜩였죠. 마치 작은 동물을 괴롭히는 것을 즐기는 아이처럼.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혹시 우리 집 재산 보고 일부러 임신한 거 아니에요? 요즘 그런 여자들 많다던데.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공기가 얼어붙었고 침묵이 무겁게 가라앉았죠. 어머님. 지우의 손에서 물컵이 떨어져 테이블에 와장창 쏟아졌습니다. 차가운 물이 흰 테이블볼을 적시며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마치 지우의 눈물처럼, 마치 지우의 상처받은 마음처럼. 그건 정말 너무하세요. 어떻게 그런 말씀을. 지우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갈라졌습니다. 너무하다고? 내가 뭘 잘못 말했나? 사실 아니에요. 은미가 냅킨으로 물을 닦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그 동작 하나하나에 경멸과 혐오가 묻어났죠. 시어머니들 사람한테 너무하다고 하는 것부터가 버릇이 없네요. 대체 집에서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길래? 아, 맞다. 아버지도 없는 집에서 뭘 배웠겠어요? 천자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창백해졌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지진이 난 것처럼 미세하게 흔들렸죠. 30년 동안 꾹꾹 눌러왔던 분노의 화산이 서서히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고 입을 악물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교육을 제대로 못 시켜서. 천자의 목소리는 간신히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 속에는 폭풍 전의 고요함이 숨어 있었죠. 하긴 그런 집안에서 무슨 교육을 받았겠어요? 돈도 없고 배경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집안에서. 은미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마치 먹이를 덮치려는 맹수처럼 위협적이었죠. 솔직히 이 결혼 우리는 반대합니다. 절대 반대. 죽어도 반대예요. 태식이 결론을 내리듯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최종 판결을 내리는 판사 같은 권위가 담겨 있었어요. 민준이 같은 애가 왜 이런 집안 여자를 만나서. 에휴, 정말 한심하고 실망스럽네. 그때 오민준이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결연했고 눈에는 결심이 번뜩였죠. 부모님, 저는 지우와 꼭 결혼할 거예요. 부모님이 반대하셔도 절대 포기 안 해요. 뭐, 너 지금 부모한테 대드는 거야? 태식의 얼굴이 홍당무처럼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분노로 목에 핏줄이 뱀처럼 붉어졌죠. 대드는 게 아니라 제 인생은 제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 순간 은미가 지우를 향해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고 얼굴은 악마처럼 일그러져 있었어요. 다 너 때문이야. 내가 우리 아들을 꼬셔서 이렇게 만든 거지. 여우 같은 년. 어머님. 지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누가 너한테 어머님이래? 감히. 은미가 성큼 지우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위협적이었고 눈빛은 살기로 번뜩였죠. 마치 먹이를 향해 달려드는 맹수처럼. 내가 감히 우리 집안에 들어오려고? 내 주제를 알아야지. 천한 것이. 그때 선자가 벌떡 일어나 딸 앞을 막았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조용했지만 단호했고 눈빛에는 30년간 숨겨왔던 무언가가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어요. 잠깐만요. 아무리 화가 나셨어도 임신한 아이한테는 당신 따위가 뭔데 저리 비켜. 은미가 선자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선자가 뒤로 비틀거렸고 그 순간 그녀의 눈빛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30년 동안 잠들어 있던 호랑이가 마침내 눈을 뜬 것처럼. 엄마. 지리우가 황급히 어머니를 부축하려다가 균형을 잃었습니다. 임신 7개월의 무거운 몸이 중심을 잃고 위태롭게 비틀거렸죠. 그 순간 탁.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은미의 발길질이 지우의 배를 정확히 가격한 것입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지우의 처절한 비명이 레스토랑을 가득 채웠죠. 아기, 내 아기. 지우가 그대로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얼굴이 백지장처럼 새하얗게 질리며 두 손으로 배를 부여잡았어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져 내렸고 입술은 공포로 파랗게 질렸습니다. 뱃속의 아기가 엄마가 받은 충격에 놀라 미친 듯이 발로 찼어요. 지우야. 오민준이 미친 듯이 달려가 지우를 안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공포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고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죠. 미쳤어요? 엄마.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임신한 여자를 발로 차다니. 하지만 은미는 전혀 미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뿌듯한 표정이었고 입가에는 승리의 미소가 떠올랐죠. 내가 뭘 잘못했다고? 저런 천한 여자가 우리 집안에 들어오는 걸 막은 것뿐이야. 오히려 잘했어. 태식도 아내를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냉담한 동의가 떠올랐고 팔짱을 낀 채 차갑게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그래, 잘했어. 저런 것들은 확실하게 정리해야 해. 애초에 감히 우리 집안을 넘본 게 잘못이지. 그때였습니다. 찰싹. 맑고 날카로운 소리가 레스토랑에 울려 퍼졌습니다. 천자의 손바닥이 은미의 뺨을 잇는 힘껏 때린 것입니다. 그 소리는 마치 천둥처럼 크고 강렬했죠. 지금 나를. 은미가 뺨을 부여잡으며 경악했습니다. 빨갛게 부어오른 뺨이 화끈거렸고 손바닥 자국이 선명하게 남았어요. 그녀의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충격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천자의 눈빛이 완전히 변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온화하고 순한 카페 사장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그녀의 눈에는 30년 동안 억눌렀던 분노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고 동시에 차가운 복수의 칼날이 번뜩였습니다. 마치 동면에서 깨어난 용이 눈을 뜬 것처럼 그녀의 전신에서 압도적인 기운이 뿜어져 나왔어요. 15분 드리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무서울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차분함 속에는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죠. 마치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것처럼 단호하고 결연했습니다. 15분. 당신 지금 정신이 나갔어? 은미가 소리쳤지만 목소리에는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15분 안에 내 딸과 내 손주에게 무릎 꿇고 사과하세요. 그게 당신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태식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어딘가 불안정했고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카페 주인이 감히 누구한테 명령이야? 당신이 뭔데? 천자가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전혀 떨리지 않았고 눈빛은 무서운 확신으로 가득했죠. 마치 오랫동안 준비해왔던 순간이 드디어 온 것처럼. 그럼 이제부터 보여드릴게요. 제가 누군지, 그리고 당신들이 무슨 실수를 했는지. 그녀가 번호를 누르자 전화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스피커폰으로 설정되어 모두가 들을 수 있었죠. 여보세요, 이 회장님. 이게 얼마만이에요? 정말 오랜만입니다. 회장님. 그 호칭에 태식 부부의 얼굴이 돌처럼 굳어졌습니다. 불안감이 서서히 그들의 가슴을 조여왔죠. 박 대표님, 오랜만이네요. 오성개발이라는 회사 아시죠? 천자의 목소리는 차갑고 사무적이었습니다. 태식 대표 회사요. 우리 협력업체인데 왜요? 무슨 일이라도 지금부터 거래 끊어주세요. 완전히요. 네. 갑자기 왜요? 계약금도 아직 남아있는데 제가 부탁드리는 겁니다. 저 태성그룹 이선자가요. 태성그룹. 그 이름이 떨어지자 태식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얼굴이 종이처럼 하얗게 질렸고 눈동자가 공포로 크게 떴죠. 태성그룹은 대한민국 3대 재벌 중 하나. 부동산 개발업계에서는 신의 손길로 불리는 절대적인 존재였습니다. 총수 일가의 장녀가 30년 전 실종되었다는 소문만 무성했는데 설마 그 전설의 인물이 바로 눈앞에 이 초라한 카페 사장이란 말인가? 알겠습니다. 회장님. 당장 처리하겠습니다. 지금 바로요.
전화 너머의 목소리가 공포에 떨렸습니다. 전화가 끊기자마자 태식의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오 대표, 나 박 대표야. 미안한데 우리 계약 취소해야겠어. 지금 당장. 뭐, 갑자기 왜요? 우리가 무슨 잘못이라도 위에서 압력이. 아니, 어쨌든 미안해. 앞으로 연락하지 마. 태식의 손에서 핸드폰이 떨어졌습니다. 그의 얼굴은 시체처럼 창백했고 온몸이 낙엽처럼 떨렸죠. 천자가 두 번째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기계적이고 정확했으며 눈빛은 복수의 칼날처럼 차가웠어요. 국세청 김 청장님, 오랜만입니다. 이 대표님, 어떻게 연락을. 정말 오랜만입니다. 오성개발 특별 세무조사 부탁드립니다. 아주 철저하게요. 알겠습니다. 바로 착수하죠. 오늘 밤에라도 팀이 들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전화. 천자의 얼굴은 무표정했지만 그 속에는 30년간의 한이 불타고 있었어요. 금융감독원 최 원장님. 오성개발 대출 전면 재검토 부탁드려요. 즉시 회수 가능하도록. 그 정도야 당장 처리하죠. 1시간 안에 끝내겠습니다. 네 번째 전화. 이제 태식은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요. 제보가 있는데요. 오성개발 비자금 관련. 증거도 충분합니다. 이 대표님 제보라면 바로 수사 착수하겠습니다. 압수수색 영장 청구하겠습니다. 천자가 차가운 눈으로 시계를 봤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섬뜩한 미소가 떠올랐죠. 10분 남았네요. 태식이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온몸이 낙엽처럼 부들부들 떨렸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폭포처럼 흘러내렸어요. 이 대표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8분 남았습니다. 천자의 목소리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마치 기계처럼. 은미도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공포에 질린 그녀의 얼굴은 귀신처럼 창백했고 온몸이 나무집처럼 떨렸죠. 방금 전까지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우리가 미쳤었어요. 천자가 그들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30년의 한과 분노 그리고 차가운 복수심이 불타고 있었어요. 제 딸이 배를 맞고 쓰러졌을 때 그 고통이 어떤지 아세요? 뱃속의 아기가 얼마나 놀랐을지 상상이 되세요? 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분노의 눈물이었어요. 30년간 억눌렀던 감정이 폭발하는 눈물이었습니다. 30년 전에도 똑같은 일을 당했어요. 시어머니한테 밀쳐서 유산하고 쫓겨났죠. 그때 제가 느꼈던 절망과 분노를 이제 당신들도 느껴보세요. 레스토랑 안에 모든 사람들이 숨죽이고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핸드폰으로 촬영하고 있었고 어떤 이는 경악한 표정으로 입을 막고 있었죠. 30년간 숨어 살던 재벌가 장녀의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민주는 여전히 지우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상처받는 것을 막지 못한 자신에 대한 분노와 자책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지우야, 괜찮아. 우리 아기도 괜찮을 거야. 내가 지킬게.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 없게 할게. 지우는 여전히 배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지만 뱃속의 아기가 계속 움직이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아기는 살아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천자가 다시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5분 남았습니다. 마지막 기회예요. 진심으로 무릎 꿇고 사과하세요. 형식적인 사과가 아니라 진심으로. 태식과 은미가 바닥에 이마를 박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가 미쳤었어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겁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들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불과 30분 전까지만 해도 거만하게 굴던 그들이 이제는 벌레처럼 기어다니고 있었어요. 레스토랑 매니저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손님,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곧 도착할 겁니다. 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딸을 향한 사랑은 변함없었어요. 지우야, 조금만 참아. 곧 병원 갈 거야. 엄마가 있어. 지우가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배를 감싸고 있었고 뱃속의 아기는 계속 움직이고 있었어요.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구급차가 레스토랑 앞에 도착했습니다. 응급구조사들이 재빠르게 들어와 지우를 들것에 옮겼어요. 천자가 딸의 손을 꼭 잡고 함께 구급차에 올라탔습니다. 오민준도 함께 타려 했지만 선자가 그를 막았어요. 당신은 부모님과 함께 있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구급차 문이 닫히고 사이렌을 울리며 떠났죠. 레스토랑에는 태식 부부와 오민준만 남았습니다. 은미는 여전히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고 태식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오민준이 부모님을 노려봤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임신한 사람을 발로 차다니. 민준아, 엄마가 미쳤었어. 은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부모님과는 상관없이 살 거예요. 오민준이 레스토랑을 나가려는 순간 태식의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비서실장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국세청에서 특별조사팀이 회사로 들이닥쳤어요. 모든 서류를 압수하고 있습니다. 태식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은행에서 모든 대출금 즉시 상환하라고. 거래처들도 전부 계약 취소 통보했어요. 태식의 손에서 핸드폰이 떨어졌습니다. 30년간 피땀으로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한편 병원 응급실. 지우가 응급실로 실려 들어갔습니다. 천자는 응급실 밖 복도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30년 전 자신이 잃었던 아이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제발, 우리 지우랑 손주가 무사하게 해주세요. 그녀는 복도 벤치에 앉아 두 손을 모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마침내 의사가 나왔습니다. 다행히 아기는 건강합니다. 충격이 컸지만 양수가 아기를 보호했네요. 하지만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천자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병실로 옮겨진 지우가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엄마, 우리 아기는? 괜찮아, 지우야. 아기는 건강해. 지우가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다행이다. 그런데 엄마가 태성그룹이었어요? 천자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엄마는 태성그룹 이영호 회장의 큰딸이야. 30년 전까지는. 지우가 충격받은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왜 말 안 하셨어요? 평범하게 살고 싶었어. 30년 전에도 너와 똑같은 일을 당했거든. 천자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1994년 봄이었어. 나는 22살. 태성그룹 후계자 수업을 받고 있었지. 아버지가 정해준 약혼자와 결혼했는데 그 집안이 태성그룹 지분을 노리고 나와 결혼한 거였어. 임신 6개월이었을 때 시어머니와 다퉜지. 계단에서 밀렸어. 아이를 잃었어. 천자의 목소리가 깨졌습니다. 남편은 나를 탓했고 아버지는 사업 관계 때문에 쉬쉬하셨어. 그때 깨달았어. 재벌가 딸도 결국 거래 도구일 뿐이라는 걸. 그래서 도망쳤어. 이혼하고 모든 걸 버리고 홍대에서 카페를 물려받아 선자라는 이름으로 새로 시작했어. 그리고 30년 동안 숨어서 조용히 힘을 키웠어. 지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오늘 30년 전 그날이 다시 재현되는 걸 보고 더는 참을 수 없었어. 천자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아버지라는 글자가 떴어요. 서진아, 30년 만이야. 돌아왔구나. 전화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는 감격에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오성개발이라는 회사 아세요? 이 집 아들하고 제 딸이 결혼하려 하는데 상견례에서 지우가 맞았어요. 임신한 배를 발로 찼어요. 순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뭐라고? 감히 내 손녀를? 당장 그 회사 매장시켜. 이영호 회장의 목소리가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미 조치를 취했어요. 15분 안에 무릎 꿇고 사과하지 않으면 끝장내겠다고 했죠. 역시 내 딸이야.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말해.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 정체는 비밀로 해주세요. 전화를 끊고 선자가 딸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오민준이 들어왔습니다. 지우야, 정말 미안해. 부모님은요? 선자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회사로 가셨어요. 국세청이랑 검찰이, 은행에서도 대출 회수, 거래처도 전부 계약 취소. 오민준이 선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부모님을 용서해 주세요. 일어나세요. 무릎 꿇어야 할 사람은 당신 부모님이죠. 한편 오성개발 본사, 회사는 완전한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태식은 회장실에 앉아 멍하니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대표님, 은행에서 최후 통첩 왔습니다. 내일까지 대출금 120억 전액 상환하지 않으면 거래처들 위약금 50억, 주가는 하한가. 태식이 책상에 머리를 박았습니다. 은미가 회장실로 들어왔습니다. 여보, 우리 어떡해? 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왜 임신한 사람을 발로 찼어? 부부가 서로를 비난하며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태식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태성그룹 비서실입니다. 이영호 회장님께서 말씀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감히 내 손녀와 증손주를 건드린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될 거라고요. 잠깐만요. 제가 잘못했다고. 그건 회장님 손녀에게 하셔야 할 말씀 아닌가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태식의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병원으로 가야 해. 무릎 꿇고 용서를 빌어야 해. 그게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야. 두 사람은 급히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실 문 앞에서 그들은 한참을 망설였어요. 태식이 먼저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태식 부부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어요. 무슨 일이세요? 선자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태식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은미도 옆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미쳤었습니다. 일어나세요. 제 딸에게 제대로 사과하세요. 태식과 은미가 지우 침대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지우야, 정말 미안해. 내가 사람이 아니었어. 임신한 너를 발로 찬 건 평생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이었어. 은미의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온 사과인가요? 처음에는 솔직히 회사 때문이었어.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너의 창백한 얼굴을 보니까 내가 정말 무슨 짓을 한 건지 깨달았어. 지리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도 용서하고 싶어요. 하지만 쉽지 않아요. 선자가 일어섰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요? 첫째, 지우와 아기를 진심으로 가족으로 받아들이세요. 당연합니다. 목숨 걸고 지키겠습니다. 둘째, 제 정체는 비밀로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셋째, 지우 이름으로 미혼모 지원재단을 설립하세요. 기금 30억. 태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겠습니다. 집이라도 팔아서 마련하겠습니다. 조건을 지키신다면 더 이상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회사도 회생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죠. 선자가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세무조사 중단해주세요. 대출 회수 취소해주세요. 수사 중단 요청드립니다. 태식의 핸드폰이 다시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대표님, 국세청이 철수했어요. 은행에서도 기존 조건 유지한대요. 감사합니다, 대표님. 보답은 필요 없어요. 그저 우리 딸과 손주를 잘 대해주세요. 은미가 지우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며느리야, 내가 정말 잘할게. 지리우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감사해요, 어머님. 병실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고요함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리우는 병원에 입원한 채 안정을 취하고 있었어요. 놀라운 것은 은미의 변화였어요. 매일 아침 병원에 와서 지우를 돌봤습니다. 며느리야, 오늘은 미역국 끓여왔어. 어머님,
매일 이렇게 오시면 피곤하실 텐데요. 괜찮아.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속죄야. 태식도 회사 경영 방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돈만 쫓다가 사람을 잃을 뻔했습니다. 앞으로는 사람 중심의 경영을 하겠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이영호 회장이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우리 손녀 많이 놀랐지? 괜찮아요, 할아버지. 이영호 회장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30년 만에 찾은 딸의 딸이야. 그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태성그룹 지분 5%야. 내 앞으로 돼 있어. 할아버지, 이건 너무. 넌 내 손녀야. 당연히 받아야 할 몫이지. 한 달이 지나 지우는 퇴원했고 새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은미와 태식이 준비한 강남의 신축 아파트였습니다.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상이야. 2달 후, 지우가 진통을 시작했습니다. 아파. 오민준이 황급히 지우를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천자, 은미, 태식 모두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분만실에서는 지우의 진통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으아아, 으앙, 으앙. 우렁찬 울음소리가 분만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축하합니다. 건강한 남자아기예요.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산모도 아기도 건강합니다. 천자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30년 전 잃었던 아이 대신 건강한 손주를 품에 안을 수 있게 됐어요. 회복실에서 모두가 아기를 보았습니다. 이름은 오선우 어때? 선자 할머니의 선자를 넣어서. 좋아요. 선자가 감동받은 표정으로 손주를 바라봤습니다. 고마워. 내 이름을 넣어줘서. 석 달이 지났습니다. 오선우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어요. 통통한 볼에 큰 눈을 가진 귀여운 아기였습니다. 신기하게도 은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매일 지우의 집에 와서 손주를 돌봤습니다. 우리 선우이, 할머니 왔어. 오늘은 뭐 하고 놀까? 그녀의 얼굴에는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과거의 차갑고 오만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어머님, 매일 이렇게 오시면 피곤하실 텐데요. 괜찮아, 며느리야. 손주 보는 게 이렇게 행복한 줄 몰랐어. 내가 놓쳤던 시간들을 보상받는 기분이야. 은미가 선우를 안고 흔들었습니다. 아기가 깔깔 웃었어요. 그리고 너한테도 진짜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이제 다 지나간 일이에요, 어머님. 아니야. 은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평생 잊을 수 없어. 내가 얼마나 끔찍한 짓을 했는지. 하지만 지금 이렇게 보상하고 계시잖아요. 지우가 은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좋은 시어머니세요. 은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마워, 며느리야. 용서해줘서. 선자도 자주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은미와 겹치지 않게 시간을 조절했어요. 은미가 며느리, 손주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었죠. 엄마, 오늘은 카페 괜찮아? 응. 직원들이 잘해주고 있어. 선우이 보는 게 더 중요하지. 선자가 손주를 안고 웃었습니다. 우리 선우이, 할머니 닮아서 잘생겼네. 엄마, 지우 닮았어요. 지우가 나 닮았으니까 결국 나 닮은 거지. 두 사람이 웃었습니다. 엄마, 할아버지는 언제 오세요? 이번 주말에 오신대. 증손주 보러. 이영우 회장은 바쁜 일정에도 매달 선우를 보러 왔어요. 올 때마다 아기 선물을 잔뜩 들고 왔죠. 증조 할아버지가 너무 사주시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 증손주 처음이니까 신나서 그러시는 거야. 6개월 후, 선우의 돌잔치가 열렸습니다. 호텔 연회장에는 양가 가족과 친지들이 모였어요. 우리 선우, 돌 축하해. 선자가 손주를 안고 무대에 올랐습니다. 작은 한복을 입은 선우는 천사처럼 귀여웠어요. 할머니가 정말 사랑해. 건강하게 자라줘서 고마워. 이영호 회장도 참석했습니다. 그는 증손주에게 금반지를 선물했어요. 우리 증손주야. 건강하게 자라렴. 증조 할아버지가 항상 지켜줄 거야. 은미와 태식도 손주를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선우. 할머니 할아버지가 정말 사랑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이로 키울게. 지우와 민주는 행복한 미소로 이 광경을 지켜봤어요. 여보, 지우가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정말 행복하네. 응. 민준이 아내를 안았습니다.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이제는 다 행복해. 우리 가족 모두. 돌잔치가 끝나고 밤이 깊어졌습니다. 집에 돌아온 지우는 잠든 선우를 침대에 눕혔어요. 우리 아기, 정말 잘 자란다. 선자가 옆에서 손주를 바라봤습니다. 그래, 30년 전 내가 잃었던 아이 대신 이제 이렇게 건강한 손주를 볼 수 있게 됐어. 엄마, 지리우가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저와 선우를 지켜줘서. 당연한 거야. 선자가 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엄마니까, 할머니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는 정말 행복한 가족이야. 창밖으로 달빛이 비쳐 들어왔습니다. 고요하고 평화로운 밤이었어요. 과거의 상처와 아픔은 이제 완전히 치유됐습니다. 용서와 사랑으로, 그리고 새로운 시작으로. 한 달 후, 선자은 여전히 홍대 근처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온 그녀였지만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30년 만에 아버지와 화해했고 딸과 손주는 건강했으며 예비 사돈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오늘 커피 정말 맛있어요. 단골 손님이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자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진심이었어요. 30년 만에 찾은 진정한 평화였습니다. 저녁이 되자 지우가 선우를 안고 카페에 들렀습니다. 엄마, 왔구나. 우리 딸. 우리 손주도. 선자가 선우를 안았습니다. 아기가 할머니를 보고 환하게 웃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뉘우칠 수 있는 용기입니다.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세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다음에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